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한 주를 비웠다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었는데 퍼즈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아프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헬스케진 느낌이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예외인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 여지 없었고 네.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아팠죠, 퍼즈님.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일주일 꽉꽉 채워서 아팠어가지고 앞으로 좀 건강하시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주를 또 더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2주 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어떠한 시점인지에 관해서 사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퍼즈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자체는 또 계속 애매해서 제가 맞아요. 이제 명쾌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2주 전에 와서 좀 네. 얘기했던 거는 이제 지금 요게 저점일 가능성과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거 전에 사실 어제 이제 요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요 가운데 지나가는 주황색 선이 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데 30일로 제가 바꿔서 세팅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요거를 뚫으려는 시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뚫었으면은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뚫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뚫는지 안 뚫는지가 일단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는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뭐 매물대적이나 파동으로 보나 여러모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쨌든 중심선 위에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중심선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중심선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상승 추세로 변하기 위한 최소 조건 정도는 만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단타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히 요 위로 올라오면 중심선 위로 올라오면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을지에 관한 분석들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자 알아보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큰 악재가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퍼즈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에 뉴스가 악재밖에 없는 경우가 진짜 정말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악재, 너무 안 좋은 뉴스 이런 게 지금 너무 잔뜩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뉴스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개미들의 멘탈을 제일 깨버리는 그런 방법이 저점을 한번 살짝 깨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안 좋은 뉴스에 저점을 한 번 더 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많이 손절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련된 시나리오까지 오늘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지금은 버티는 장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흔들지 않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퍼즈님에게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2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2주 전에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A, B, C 조정이 끝나서 여기 혹은 여기 해서 이런 식으로 A, B, C 해서 뭐 C를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조정이 끝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A, B 해서 C가
조금 더 한 번 더 떨어지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가능성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사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맞을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있는 뭐 정보만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요 두 번째 시나리오 한 번 더 하락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터치만 하면 가능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네,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파동적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4파가 1파의 고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봤으니까 저점인 건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제 사실 그것만 알고 살짝만 터치하고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 2만 달러로 터치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터치하는 게 중요하다. 2만 달러를 터치하기만 하면 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뭐 간단하게나마 한 1, 2주 정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요거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2만 달러 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어쨌든 요것만 있으면은 확실히 저점에 가깝다,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계속 이제 뭐 뉴스가 안 좋고 한 번 더 저점을 깰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장대 양봉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봤을 때 역대 과거의 저점을 봤을 때는 무조건 V자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뭐 장대 양봉이 크게 있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네, 해서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번 시나리오가 맞아 들려면 적어도 한 뭐 5%짜리 하나, 뭐 1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 한 2개 정도는 나와야지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한 13,000달러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터치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V자 반등인 것 같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지금은 부족하다. 좀 이렇다 할 큰 한 번의 상승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장대 양봉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좀 관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이게 그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후행성 지표들은 다 하락 추세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행성 지표 중에 뭐 상승의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지표들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전히 조심해야 될 구간임은 분명하고 해서 이제 포즈 포트폴리오도 지금 일단 매수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상황 자체는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하락 추세에서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오느냐 예, 요거가 일단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만 달러를 터치하느냐 예,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시기 복잡하신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안착하느냐 요것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안착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우리가 퍼즈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원한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플 이야기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자, 리플 안 그래도 이제 최종 의견서를 얼마 전에 제출했다라고 하고 내년 초에 이제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낼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과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뭐 그 여러 가지 다각화돼서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그 부분도 속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퍼즈님. 리플 같은 경우는 네.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맞아요. 네, 왜냐면 차트가 좀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FTX 사태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좋았을 가능성이 것 높아. 같아요. 예. 네. 그런 차트였는데 일단 아쉽게 됐고 리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변한 건 딱히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약식 판결을 내기로 하고 일단 11월 30일까지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그거를
이제 뭐 수정하고 답변하고 이 취합 마감을 어쨌든 12월 5일 날 네, 오늘이 1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11월 5일 날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서 마무리가 됐다. 해서 어쨌든 뭐 자료 같은 걸 다 냈는데 자료 같은 걸 다 낸 걸 보니까 리플이 좀 유리한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의 그냥 네. 엄뿔인데 맞아요. 네, 사실 네. 뭐 그 리플이 뭐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는 사실 뭐 지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건데 해서 지금 어쨌든 이런 걸로 뭐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 약식 판결에 요 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해서 리플 측의 변호사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내년 1사분기가 3월 30일 전까지 종결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리플 측의 의견이니까 사실 뭐 SEC가 좀 딴지 걸고 하면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리플이 막 엄청나게 오를 거야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직 4달이나 남았습니다. 해서 좀 이런 길게 좀 바라보시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런 이슈랑 같이 뭐 그 리플 고래에 뭐 지갑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또 리플 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아요. 뭐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적절하게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얘기는 뭐냐면 그 리플의 승소가 과연 얼마나 큰 호재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호재다 얘기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호재일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물론 저도 리플을 많이 갖고 있고 리플 홀더고 리플 올라가면 좋습니다만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호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플의 수요가 늘어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플이 이제 SEC한테 소송이 딱 걸렸을 때 SEC가 딱 소송을 딱 걸었을 때 리플을 상폐시키는 거래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폐시킨 거래소들은 다시 다 상장시켰어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그러면 리플이 이제 이긴다고 해서 다시 상장시킬 거래소들이 많지 않고 이미 다 상장시켰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이제 이긴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이런 게 또 얼마나 될 것이며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땐 리플이 이기는 게 코인 전반적으로 큰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제외한 그 코인들 중에서 이제 제일 등치가 큰 리플한테 맞아요. 이제 제가 시비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이후에 있는 뭐 에이다나 뭐 폴카닷이나 이러한 코인들이 자동적으로 사실 이제 증권이 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전반적으로는 큰 호재가 맞는데 네. 근데 리플이 열심히 수고한 것 치고는 과연 요 리플의 승리에 따라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약간 물음표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거를 좀 핑계 삼아서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몰리게 하고 막상 가격 상승은 크지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같이 좀 차트랑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리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리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리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다음번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 3월 31일 날이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판결이 나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요때까지는 뭐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 판결이 나기 전에 요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고점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고점을 돌파하면 뭐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0원 이상, 한 1,500원 막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고점을 돌파한다면 요 직전 고점이 한 576원 한 요 정도 돼요. 원화로. 여기를 돌파하면 말씀드린 대로 막 1,000원, 한 1,500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요거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 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돌파하지 못한다? 요 부근에서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껏 올라봐야 뭐 한 요 고점 근처까지만 가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해서 요 위에 안착해 있느냐. 네, 요게 어쨌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에 따라서도 리플 뭐 가까이 오면 이슈가 많이 될 테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죠. 해서 리플을 만약에 이제 계속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해서 요 판결이 나기 전에 뭐 요 아래 바닥에 위치해 있다거나 하면은 어쨌든 제가 좀 요 고점을 못 뚫는다는 가정을 좀 매도자를 좀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요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판결이 나면 좋게 판결이 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많이 올라가면요 무조건 좋겠죠. 그쵸? 하지만 네.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냉정히 한번 생각해봤을 때 리플이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호재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리플의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나 좀 회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뭐 매수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를 조금마다 저희도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매수를 곧 재개할 거예요. 아. 네, 재개할 건데 뭐 지금부터 매수를 좀 길게 보고 한다라고 아.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그래서 넣은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한 500원 지금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단기간에 한 2,000원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한 500원에 샀는데 한 700원까지 올라간다거나 뭐 한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는 있다. 네, 이런 걸 좀 네. 감안하시고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지 적절할 때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면서 적절한 자리에서 팔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분할 매도 뭐 이런 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계속 힌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소송의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플도 아마 매수를 곧 재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퍼즐 포트폴리오 매수 잠깐 멈춘 상황입니다. 자, 매수 재개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퍼즐님? 네, 해서 지금 원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리플 요 세 개 코인을 지금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현금이 13%라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매수를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면 매수를 재개할 생각이고 만약에 오늘 뚫고 올라왔으면 오늘부터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한 주 정도만 더 쉬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쨌든 현금이 한 2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00% 코인이라고 하시면 지금 정도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이게 뚫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요거를 못 뚫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뚫는 게 중요하다. 이걸 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드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요거를 뚫기 어려우니까 제가 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 만약에 현금, 그러니까 포즈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현금이 좀 있으니까 굳이 현금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 코인이 100%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 뭐 전체 물량의 한 10분의 1? 네. 조금이나마 현금을 좀 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훨씬 여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